고작 고졸인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 최순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들 민준이 제지하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죠.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얼마 후 순이에게 닥칠 충격적인 진실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들을 말이죠. 과연 순이는 자신의 선택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서울종합병원의 토요일 아침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무료 진료 봉사활동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는 이른 시간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하연이 물리치료실 앞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8살의 하연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비록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하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니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말에 하연은 더욱 자세히 증상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연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경험과 환자를 향한 진심이 만나 특별한 치료가 되었죠. 한편 내과 진료실에서는 박민준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민준은 이 병원의 내과 전문의로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였어요. 그는 진료를 마친 후 잠시 복도를 걸으며 다른 진료실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쪽이 꽤 붐비네요. 민준이 물리치료실 방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연의 급박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죠. 하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민준이 뛰어왔을 때 하연은 이미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불안정해요. 하연이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민준은 하연의 침착한 대응에 놀랐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보인 전문성과 냉정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잘 대처해 주셨네요. 제가 이어서 진료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하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당뇨약을 드시고 아침을 거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연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포도당을 투여했고 할머니는 금세 의식을 회복했어요. 위기가 지나간 후 민준은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날 뻔했어요. 물리치료사이신가요? 네,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활동 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저는 내과 박민준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응급처치가 정말 훌륭하셨어요. 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민주는 하연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겸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은 하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하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하연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력이나 출신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이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자신들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민준과 하연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해 갔어요. 오늘 봉사 어떠셨어요? 민준이 매주 토요일 봉사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활기차시더라고요. 하연이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민주는 하연의 따뜻한 성격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하연 역시 민준의 진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을 마친 후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시간 되시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실래요? 네, 좋아요. 저도 오늘 날씨가 아까워서 집에 들어가기 아쉬웠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민주는 하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하연 씨가 더 존경스러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의사분들은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하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연 씨, 저는 학위보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연 씨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학력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민준의 말 한마디로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시간을 내어 만났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민준은 하연에게 의학 서적을 빌려주기도 했고, 하연은 민준에게 물리치료에 대한 실무 지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하연이 민준이 빌려준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연 씨가 의학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이 하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연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하연이 자신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봄날 저녁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하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정말 진심이세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요. 그런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이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연 씨, 제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네, 좋아요.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하연의 대답에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 일이었죠.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랑이 진실하다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연의 당당한 모습에 민준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민준과 하연은 양가 부모님께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최순희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구나. 순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민준이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잖아. 순희는 며느리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의사 집안에 걸맞은 학력과 집안 배경을 가진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사회적 지위에 맞는 결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준이 예약한 이곳은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하연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한 하연은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애썼어요. 아빠, 너무 긴장되네요.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하연의 아버지는 딸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학력은 높지 않지만 하연의 인품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민준 가족이 도착했을 때 순이는 하연과 하연의 아버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면서 순이는 본격적으로 하연에 대해 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어요? 이 질문에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하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격려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고등학교요? 대학은 안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을 익혀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연의 아버지가 나서서 딸을 도왔습니다. 저희 딸이 고졸이긴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러나 순이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고작 고졸인 여자가 의사와 결혼한다고요?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요? 순이의 모욕적인 발언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하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너무해. 의사가 고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순이는 학벌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인품이나 성실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학력만이 그녀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학력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법이죠. 의사 집안의 고졸 며느리라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순이의 말에 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깊이 상했어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하연의 아버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딸아, 가자.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있을 필요 없다. 민준이 급히 하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연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연과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 민준은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며느리감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집안 수준을 생각해봐. 이날의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학력 차별이라는 높은 벽이 두 사람의 사랑 앞을 가로막았어요. 순이의 편견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견고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다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주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편견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한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순이는 이미 남편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한 상태였어요. 민준아, 어머니 말씀이 맞다. 의사는 최소한 대졸과 결혼해야 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야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병원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 고졸 부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니? 순이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확히 그거야. 고졸 며느리를 둔다면 병원 동료들 앞에서 무슨 체면으로 살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학벌 콤플렉스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사람의 인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연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도 진실하고요. 착하고 성실한 건 기본이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의사 부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학식이 있어야 하는 거야. 교양과 학식이요? 어머니, 하연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순이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하연을 며느리감에서 제외시킨 상태였어요. 민준아, 다른 좋은 여자 많아. 굳이 고졸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있니? 엄마가 좋은 분들 소개해 줄게. 어머니, 저는 하연 씨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민준의 단호한 대답에 순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니? 예쁘기만 하면 다야. 결혼은 외모로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야말로 결혼을 학력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연 씨의 마음씨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셨나요? 이런 논쟁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순이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반대 의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그 며느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 문턱도 넘보지 못하게 할 거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야.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 순이는 자신의 학벌주의적 사고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확신했어요. 한편 하연도 집에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아, 오늘 그분 어머니 말 때문에 많이 상했지? 괜찮아요, 아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하연은 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 정말 제가 민준 씨와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학력은 없어도 인품과 실력은 충분해. 이렇게 양가 모두에서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준과 하연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민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민준은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하연은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연아, 할아버지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문안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연의 할아버지 이동우는 서울 종합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할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집을 찾은 하연은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동우는 손녀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 할아버지,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하연은 할아버지에게 민준과의 만남, 그리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동우는 손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내 학력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네, 고작 고졸이라고 하시면서 집안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가 학력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연아, 할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니?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연의 당당한 모습에 이동우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병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야. 참석해 주겠니? 할아버지, 그런 자리에 제가 가는 게 맞나요? 물론이지. 넌 이 병원의 차기 이사야.
당연히 참석해야 해. 하연은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창립 기념식 당일, 병원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VIP 고객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어요. 민준도 병원 직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했고, 어머니 순이도 VIP 고객으로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정말 성대하네요. 순이가 다른 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동훈 원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행사가 시작되고 이동훈 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종합병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은 병원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이사이자 제 외손녀인 이하연입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어요. 하연이 우아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난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연입니다. 앞으로 서울종합병원의 복지재단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연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순이는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하연 차기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하연 양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물리치료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이동훈의 소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연 양은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물리치료 분야에서 연구와 임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의 복지 사업을 총괄하게 될 예정입니다.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대 박사라니 분명히 고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순이는 급히 이동훈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방금 소개하신 이하연 씨가 정말 원장님 외손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손녀예요. 순이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병원장의 손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연 양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건 겸손하게 말한 것 같네요. 하연이는 일찍 대학에 입학해서 석박사까지 마쳤거든요. 나이에 비해 학력이 높다 보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동훈의 설명에 순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주는 하연을 찾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연 씨, 정말 놀랐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민준 씨,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저를 사랑해주는지가 중요했어요. 하연의 말에 민주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던 하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도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순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었어요. 병원 창립 기념식이 끝난 후 순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장의 손녀를 고졸이라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 잠이 안 와? 남편이 뒤척이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하연이라는 그 여자가 이동훈 원장님의 손녀래. 뭐라고? 정말이야?
순이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장 손녀에게 모욕을 준 거야? 이거 큰일이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순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학벌주의적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하연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하연 씨 말이야. 내가 오해했나 봐.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주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아, 어머니가 좀 성급했나 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하연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순이는 하연의 정체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장 손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하연 씨와 만나서 사과하실 건가요? 그래,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민주는 기뻤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급변한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반성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순이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하연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연 씨, 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하연은 순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연 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하연은 환자 치료를 마친 후 순이와 함께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순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하연 씨, 지난번 상견례에서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요? 네, 하연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나 봐요. 알고 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하연은 순이의 말을 들으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연이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어서요. 혹시 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셔서 그런 건 아니죠? 순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하연 씨 자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학력을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고졸이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하연의 날카로운 반격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연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 처음에는 학력이 걱정되긴 했지만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은 사람을 학력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하연의 실망스러운 표정에 순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순이는 급히 붙잡았습니다. 하연 씨, 정말 오해예요. 제가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어머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고졸이었다면 어머님은 절대 이렇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순이는 하연의 인품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할아버지의 지위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순이는 하연의 당당한 모습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하다고 하시지만 어머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다시 평범한 고졸이 된다면 어머님은 또다시 저를 무시하실 거예요. 하연의 말에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연이 떠난 후 순이는 혼자 남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병원장 손녀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연과의 만남 이후 순이는 집에 돌아가서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된 것이었어요. 민준아, 하연 씨와 이야기해봤는데 좀 완고한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연의 성격을 잘 아는 그로서는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냥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다고 다시 생각해보니 하연 씨가 좋은 사람 같다고 했지. 민주는 어머니의 애매한 대답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직접 하연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 씨, 어머니가 오늘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연은 민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병원장 손녀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고졸이었다면 어머님은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주는 하연의 말을 들으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저는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연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연 씨, 시간을 좀 더 줄 수는 없나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민준 씨,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고졸로 무시했던 그 마음이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하연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순이는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다시 생각해보니 좋은 사람 같다고 했다니까. 어머니, 하연 씨가 병원장 손녀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꾸신 거 아니에요? 순이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는 학력이 걱정되긴 했지만 역시 그렇군요. 어머니는 하연 씨의 인품을 본 게 아니라 지위를 본 거네요.
민준의 실망스러운 표정에 순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병원장 손녀라면 나쁠 게 없잖아. 어머니, 그 말씀이 바로 문제예요. 어머니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순이가 급히 따라왔습니다. 집을 나갈 거예요. 어머니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그 여자가 아니라 하연 씨예요. 그리고 하연 씨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편견 때문이에요. 민주는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민준아,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민준은 하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하연 씨, 저는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와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준 씨,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하연 씨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연의 대답은 민준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연 씨, 왜요?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잖아요. 민준 씨,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하연은 민준의 마음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가족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복지재단에서 일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민준과 하연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하연과의 관계가 끝난 후 민준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몇 달 후 민준은 우연히 병원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연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연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네, 복지재단에서 의료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로서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사님의 복지 프로그램 정말 좋네요. 환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편 순이는 아들을 잃은 후 깊은 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이 씨 아들이 집을 나갔다면서요? 그래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병원장 손녀라면서요? 순이 씨가 고졸이라고 무시했다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순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손녀를 고졸이라고 무시한 몰상식한 어머니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아, 정말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순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순이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동훈 원장의 손녀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어요.
학력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병원장 손녀를 고졸이라고 무시했다가 망신당한 거잖아. 자업자득이야. 이런 비난들을 들으면서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느 날 순이는 텔레비전에서 하연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로서 활동하는 하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학력이나 출신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인품을 기르는 것이라고 믿어요. 하연의 말을 들으며 순이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교육은 인품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 순이는 이제야 학벌주의의 허상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도 잃고 사회적 체면도 잃은 후였어요. 몇 년이 지난 후 하연은 복지재단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민준 역시 복지재단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의사로 성장했어요. 두 사람은 비록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사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 잘 부탁드려요. 이들의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상처로 이어졌지만 결국 성장과 성숙이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혼자 살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했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벌주의의 위험성과 진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출신이 아닌 인품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하연과 민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